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0대2로 승리하며 귀중한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레드카드 1장, 옐로우카드 4장으로 무려 5장의 카드를 받는 힘겨운 경기를 펼쳤고, 레드카드로 인해서 비수마의 퇴장이 발생해 수적 열세에 놓이기도 했으며, 브레넌 존슨의 부상 교체 아웃으로 공격에서도 전술적으로 매우 힘든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은 결국 멀티골과 클린시트를 동시에 달성시키며 승점 3점을 챙겨 계속해서 상위권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28경기 연속 매경기 득점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렇기에 15경기 연속 원정 득점 기록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의 득점으로 다른 기록도 이어나갔는데요. 토트넘은 이 선제골 득점으로 11경기 연속 선제골 득점 기록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선제골 하나는 잘 넣네요.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시작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며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초반부터 가져나가기 때문에 선제골을 많이 넣고 있죠. 단점은 후반 체력 저하로 동점골과 역전골 실점을 많이 하고 만다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선수단의 부상 징계와 이탈도 있었겠죠. 아무튼 다시 선제골 이야기로 돌아와서 선제골을 넣는 과정에서 공격도 굉장히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골의 연속 선제골에서 무려 그 득점을 올린 선수가 서로 다른 9명 선수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만 3골, 나머지는 모두 1골씩인데요. 반더벤 1골, 워드의 자책골,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 로셀소, 로메로, 우도기, 그리고 오늘은 히샬리송이었죠. 이렇게 선제골을 넣은 것은 좋았지만 토트넘은 항상 먼저 선제골을 넣고 동점이나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레넌 존슨의 부상 아웃과 상대의 거칠고 밀집된 수비, 그리고 석연치 않았던 주심의 판정 때문에 사실상 추가골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의 니코 윌리엄스가 터너 골키퍼에게 패스하는 것을 보고 강한 압박을 위해 뛰어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골키퍼를 향해 뛰어가고 있죠. 터너 키퍼는 이 압박에 많은 당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킥미스를 범하며 이 패스가 쿨루셉스키에게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때문에 협력 수비를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쿨루셉스키는 1대1을 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참 어려운 각도였음에도 쿨루셉스키가 약발인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때려서 그 귀중했던 추가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쿨루셉스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요. 이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자면, 브레넌 존슨이 없고 플레이메이커가 부재인 토트넘에게 있어 늘 밀집 수비 상태였던 상대 수비가 공격을 위해 보시는 것처럼 넓게 퍼져 올라간 상황 속에서 이런 몇 번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기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수비수가 클루셉스키에게 달라붙어서 슈팅 각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뚫리면 수비들이 넓게 퍼져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뒤쪽을 커버해줄 수비가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슈팅과 돌파 또는 패스를 다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 압박을 통한 골키퍼의 킥 미스 유도는 거의 반 이상의 어시스트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팀의 승리 기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맨 오브 더 매치인 쿨루셉스키로 넘어오겠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이번 시즌 오른발 슈팅을 날린 걸 3번 기억하는데 어떻게 왼발보다 슈팅 능력이 더 좋습니다. 쿨루셉스키의 이번 시즌 득점이 총 5골이거든요. 그런데 주발인 왼발이 2골, 약발인 오른발이 2골, 그리고 헤더가 1골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 전체 2골밖에 못 넣었고 그게 모두 왼발이었는데 확실히 이번 시즌 쿨루셉스키의 오른발 슈팅 능력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특히 셰필드전에서 99분 53초에 나왔던 극장골에서의 오른발 슈팅은 거의 주발이 오른발이라고 보일 정도로 강력했던 슈팅이었죠. 그만큼 오늘 오른발 슈팅도 강력했습니다. 이로써 쿨루셉스키는 히샬리송에게 기록했던 어시스트를 포함해 한 경기에서 득점과 도움을 모두 올렸는데요. 지난 맨시티전에 이어서 이번 시즌의 2번째 기록입니다. 한 경기에 득점과 어시를 모두 기록했던 다른 토트넘 선수 기록 보유자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 총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쿨루셉스키는 오늘 경기에서 8번 상대 박스 안 터치,
6번의 드리블 성공, 공이 없는 상태에서 39번이나 스프린트 시도를 하는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최고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박스안 최다 터치, 오픈플레이 최다 기회 창출, 가장 많은 수비거리 커버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력한 오른발 슈팅 말고 오른발로 패스 좀 정확하게, 그리고 한 타이밍 좀 빠르게 해주면 좋겠네요. 이번 시즌 쿨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한 것이 맨시티전에서 이 장면 딱 한 번인데, 물론 패스가 빠르게 나가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거의 강제 어시를 한 수준이기도 했거든요. 이것 말고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른발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찬스가 매우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셉세비의 오른발은 슈팅과 다르게 약발로 보입니다. 패스 시야와 오른발 패스 능력만 키우면 공격 포인트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셉세바 더 잘하자.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인 히샬리송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히샬리송은 오늘 득점도 헤더로 성공시켰는데요. 그가 넣은 총 53골의 리그골 중 무려 14개가 헤더골이고요. 이것은 히샬리송의 2017년 8월 리그 데뷔 이후를 기준으로 해리 케인, 크리스 우드, 칼버트 루인, 피르미누에 이어서 5위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확실히 약팀들의 박스 안에서 촘촘하게 수비하는 것을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분명 좋은 공격 방법이고, 헤더로 골을 넣어주던 케인의 빈자리를 이 정도면 히샬이 어느 정도는 잘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고비를 넘긴 토트넘 허스퍼. 하지만 문제는 다음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징계로 인해 비수마와 우도기는 다음 에버튼전에서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레넌 존슨도 부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계속되는 부상과 징계의 악몽. 과연 최근 뉴캐슬과 첼시까지 연달아 꺾은 분노의 에버튼을 토트넘이 잘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부디 그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다시 터져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